안녕하세요. 신차털기 신현아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요, 아우디 A6 모델입니다. 시승차는 A6 50 TDI 쿼트로 프리미엄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쯤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 모델에 비해서 전장이라든지 크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더 커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외관은 아우디의 전반적인 패밀리룩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 그릴이 굉장히 크고 멋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 램프 같은 경우는 H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쪽으로 보시면 일단 22인치 휠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고요. 적당한 크기인 것 같고요. 일단 차가 전체적으로 낮고 넓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장이 특히 길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휠 베이스도 같이 길어졌다고 해요. 일단 측면 비율 같은 경우는 타이어라든지 전체적으로 비율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깔끔하게 준대형 세단으로서 스포티한 모습도 갖추고 있어요. 후면부는 램프가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 인양지시등 켜면 훨씬 더 독보적으로 이제 눈길이 가는 디테일을 이제 자랑하고요. 그리고 머플러 팁은 가짜로 되어 있고, 이게 약간 가짜인 게 티가 많이 나네요. 근데 뒤에 전반적인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 가짜 티가 나는 게 그렇게 거슬릴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트렁크 보시면 트렁크는 이제 전동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안이 굉장히 깊어요. 골프채도 몇 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일단 넓기도 넓은데 안이 깊어서 공간성이 좋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전장이랑 휠베이스가 넓어진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엄청 넓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정도 거주성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넉넉한 수준이고, 일단 헤드룸이 굉장히 넉넉하네요. 성인 남성분도 이 정도면은 남을 정도의 헤드룸 공간이고, 그리고 2열 쪽에도 공조장치가 양쪽 다 개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게 햅틱식으로 되어 있어서 터치식보다는 훨씬 더 감각이 드러나니까 물리적 버튼처럼 훨씬 더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여기 중간에 턱이 들어가 있어서 딱 2명만 앉고 못 앉겠네요. 여기 한 명이 더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열어보시면 이쪽에는 공간이 이 정도가 있고, 컵홀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은 사실상 뭘 넣어 다닐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확실히 더 편안함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딱딱합니다. 이제 실내 보시면 일단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이쪽 디스플레이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요. 계기판도 물론이고 확실히 첨단화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실내 분위기는 굉장히 고급감을 많이 살린 느낌이에요. 하이글로시 소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드 포인트들이 확실히 고급감을 올려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고, 다만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0인치 정도인데 이 추세를 감안하면 작은 경향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보시면 운전자 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쪽 이렇게 좀 더 튀어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 확실히 이렇게 평면으로 낮아 있을 때보다는 좀 더 보기는 편리하겠다 싶습니다. 핸들은 그립감이 딱 좋고요. 차 크기에 비하면 좀 작다고는 느껴지는데 제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뭐 불편함이라든지 엄청 작다고 느껴질 수준은 아니었고,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보시면 안드로이드 블루투스로 해서 핸드폰 연결하는 기능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기능 보시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차량 쪽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개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다이나믹 쪽으로 가게 되면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하면서 세팅이 간단해지는 느낌이 있고, 효율,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하면 그 느낌이 풀릴 정도지, 이 차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세팅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덜하다 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것도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면 구성을 달리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이쪽에 띄워서 볼 수 있어서 이런 기능들은 확실히 운전할 때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요새 차량들이 편리하게 나오는 거는 맞는데 아무리 이쪽 디스플레이 쪽을 편리하게 해놔도 주행 중에는 시선이 분산되면 좀 운전이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많이 쓰는 기능들은 이쪽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게 확실히 운전 피로도를 줄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조금 직관적이지는 못해서 이 기본 계기판 세팅이 살짝 아쉬움으로 남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1열 시트, 열선, 통풍 시트 다 지원하고요. 2열은 통풍 시트를 지원하진 않지만 열선 시트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은 후방 볼륨, 이렇게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소리 정도를 각기 다르게 할 수 있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들도 개별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뭐 라디오, 노래, 통화, 내비, 옆에는 간결하게 자주 쓰는 기능들만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편리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밑에 이제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터치식이 아니고요. 눌렀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이 나게끔 하는 터치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운전자석, 조수석 개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낮이 설정 같은 경우 이쪽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밝기 설정도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서라운드 뷰 보시면 이렇게 3D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터치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래픽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쪽 옆칸은 그림으로 보여져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유용한 기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옆에 차가 있으면 차가 조금 어그러져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거리감을 낼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주차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쉬운 요소로 남습니다. 이 센터 콘솔 부분 수납은 그렇게 괜찮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컵홀더가 2개가 있고, 이쪽도 이 정도의 여유 공간밖에 없어서 사실상 뭐 핸드폰 하나 넣으면 끝일 것 같죠. 대신 이쪽에 숨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제 팔에 한 요 정도 길이 굴이 있거든요. 안에 깊이감이 상당하네요. 얼마나 뭘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데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뭐 공간을 허투루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차는 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서 지금 밝아서 안 보이는데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하늘색 이런 식으로 색깔 개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밝기 조절도 가능하네요. 확실히 야간에 보면 느낌이 사는 맛이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야간 운전할 때 기분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요소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벤츠 S클래스 앰비언트 라이트를 생각해보면 그거가 있냐 없냐가 기분을 달라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사소한 거지만 있으면 좋은 요소 중에 하나죠. 일단 주행할 때 1차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 차가 고급 차이긴 한데요. 약간 편안함과 정숙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이기보다는 좀 더 스포티한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뭐 소리도 그렇고 가속 감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성능차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브레이크 반응 좋고요. 뭐 도심 주행에서 엄청 거슬릴 만한 정도도 아니고 오토홀드도 있어서 편리하게 주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저속에서 일정 속도 이상을 낼 때 약간 변속이 지체되는 감이 있어요. 엄청나게까진 아닌데 그 순간을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가속감이 늦지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정 속도 이상을 내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딱히 문제가 없어요. 힘도 꾸준히 받쳐주고 시원하게 잘 달리는 맛이 그때부터는 생기는데, 이전에 한번 속도 높일 때 거기에 약간 좀 턱이 생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그 터보렉이 걸리는 느낌이 그 지점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차를 고속주행용으로 타시는 분들보다는 일상용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차가 많은 도시에서는 속력을 또 많이 낼 수도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살짝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힘이라든지 주행 감각이나 성능에 있어서 부족한 차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적인 특징이 이런 도심 주행에 있어서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스팅을 운전자가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엄청 직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숫자가 지나치게 많고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직관적이어서 오히려 여기의 활용성보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이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이 오토홀드 풀릴 때 반응도 굉장히 빨라서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속에서 갑자기 지체됐다가 갑자기 뒤로 이렇게 확 젖혀지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좀 스포티한 세팅이 느껴진다는 게
차를 타면서부터 차의 약간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런 고성능 차량들이 이 시트에 탑승하고 나면 벨트를 한번 조여주잖아요. 차도 탑승하고 안전벨트를 확 한번 조여줘요. 이게 6기통의 B형 디젤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출력은 한 280마력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승차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단단한 세팅이 느껴지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딱 충격이 왔을 때 그때는 살짝 몸이 흔들리고 충격이 전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다만 그 이후에 오는 충격이 크지 않아서 불편함이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코너링 할 때 이 아우디 자륜구동만의 장점들이 확실히 좀 더 다가오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진동도 살짝씩 느껴지고 뭐 엄청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요. 소음은 생각보다 커요. 특히 고속주행 시에 들리는 풍절음이라던가 이런 외부 소음이 많이 커서 요새 워낙 조용한 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전기차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차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거랑은 살짝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차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개방감이 있어요. 사이드미러 같은 것도 널찍널찍한 기분이 들고 시야가 이렇게 또렷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런 거 사소한 하나하나가 운전할 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편의 문제에 좀 영향을 주는데 좀 만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차를지 기능은 생각보다 적극적이고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평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이 차 타면서 느꼈던 게 운전사양들이 되게 작동을 잘해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아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줄 정도로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안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니까요.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그리고 세게 작동된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약간 운전할 때 괜히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이 차는 사실상 스포츠 세단에 좀 더 가까운 차이다 보니까 가족용 차량으로도 물론 손색이 없는 차량이지만 그보다는 펀트 드라이빙을 즐기면서 일상용 차량으로 적당한 차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날렵한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세련되게 빠진 디자인이 특히 젊은 층들이 선호하실 법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가격이 아무래도 좀 나가죠. 한 8,700만 원대인데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신차 털기 신현아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